이어서 지역 소식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네트워크 연결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순천방송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여순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여러 구 발굴됐다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현대사의 비극인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진상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위원회가 꾸려진 지 2년 반이 지났는데요.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발굴조사에서 26구의 유해가 확인돼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희생자 안매장 추정지 중 한 곳인 전남 담양군의 한 야산입니다. 2022년 여순사건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선 집단 학살의 흔적을 보여주듯 두개골과 다리뼈 등이 뒤섞인 채 발견됐습니다. 9개월여 조사 끝에 19구의 유해를 발견했고 유전자 정밀 감식을 통해 모두 26구로 확인됐습니다. 머리에 이제 총을 맞은 관통이 확인되는 유해들이고요. 15세 정도로 추정되는 그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희생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1950년 7월 여순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보도연맹원 30명가량이 구례에서 광주로 끌려가다 경찰에 총살된 희생자들의 유해로 판단했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가 출범한 뒤 첫 유해 발굴을 통해 확인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70여 년 긴 세월 동안 쌓였던 한을 조금 내려놓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지역의 21호 보도연맹 사건은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만 나서가는 것이 아닌 살아남아있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과 유족들까지도 평생을 뭉치고 고통받게 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는 대략 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유해 발굴을 비롯한 진상조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너무 미흡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3년간에 걸쳐서 거의 19분 시신 찾는 것이 그것도 이쪽 한정에서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는 10월 5일이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진상조사 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관련 전문가와 유족들은 진상조사를 비롯해 보고서 작성 기한을 늘리는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여수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여자만과 가망만, 거문도 연안 등 여수 해역에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해상 양식장에 액화산소 750톤과 면역 증강제 87톤을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흥과 장흥 사이 등량만과 완도 부근 도안만, 한평만에도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순천시가 처음 마련한 순천 관광 활성화 포럼 로컬을 살리다 순천이 어제와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렸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 메뉴와 순천 맥주 등의 지역 콘텐츠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순천만 정원을 비롯한 지역의 매력적인 자원을 여행 콘텐츠로 만들고 그 이익이 지역사회에 폭넓게 돌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행사 참가자들은 정원 워케이션 맨발 걷기 등 국가정원 투어에도 참여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지역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관련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열린 오찬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열린 첫 번째 강연회에는 산업용 플라스틱 소재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생산업체인 LXMMA 박종일 대표가 연사로 참여해 관련 산업의 현 주소와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인들의 지식 공유를 위해 각계 전문가를 잇따라 초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